어떤 위험 요소가 있냐면 비트코인은 초기에 장난감처럼 사람들이 다뤘기 때문에 취미 삼아서 그냥 장난으로 채굴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컴퓨터를 버린 거죠. 그건 까먹은 거예요. 혹은 창시자가 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양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불확실함은 뭐냐면 그거 진짜 잃어버린 코인인지 아니면 진짜로 고래인지 언젠가는 수면 위로 떠올라가지고 물보라를 일으킬 고래인지 그걸 이제 흔들어 깨우려면 유인을 하면 되거든요. 비트모빅 프로젝트란 무엇인가요? 비트모빅 프로젝트는 제가 주창하고 설계한 코인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비트코이너들은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알트코인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알트코인을 만들었으니까 일종의 배신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오해가 없기를 당부드리는 건 저는 2014년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비트모빅 프로젝트를 2015년도에 구상을 해서 기업체들을 다니며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기업체들 설득에 실패했죠. 성공한 케이스도 있었는데 오래가지 못했고 그래서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대중들은 이해를 한 거죠. 비트모빅 프로젝트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모빅이라는 말은 모비딕에서 왔습니다. 모비딕은 이제 백경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제 유명한 미국 소설이죠. 고래 사냥을 하는 소설입니다. 고래를 왜 잡아야 되냐면 그게 고래기 때문에 잡는 미친 선장이 나오는 소설이죠. 미친 흰고래가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위험 요소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 요소가 있냐면 비트코인은 초기에 장난감처럼 사람들이 다뤘기 때문에 취미 삼아서 그냥 장난으로 채굴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컴퓨터를 버린 거죠. 그건 까먹은 거예요. 혹은 창시자가 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양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비트코인의 시총이 낮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거의 가치도 낮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 원이 넘어요. 그러면 그 불확실한 자산도 거의 수백조 원이 되거든요. 해결을 한번 해야 돼요. 근데 가장 큰 불확실함은 뭐냐면 그거 진짜 잃어버린 코인인지 아니면 진짜로 고래인지 언젠가는 수면 위로 떠올라가지고 물보라를 일으킬 고래인지 그건 진짜 어디 심해 바닥에 가서 죽어있는 고래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걸 이제 흔들어 깨우려면 유인을 하면 되거든요. 유인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을 그대로 장부를 복사해요. 그 장부를 복사한 코인도 비트코인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을 이 복사하는 시점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 새로운 코인에 대한 소유권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100만 개 갖고 있는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모빅의 100만 개에 대한 청구권도 갖고 있어요. 근데 비트모빅을 청구할 리가 없죠. 이미 이런 프로젝트는 있었어요. 이런 의도로 만든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비트코인 골드도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골드는 비트모빅처럼 청구 기간을 주진 않죠. 청구 기간 동안 청구를 안 하면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트 캐시나 비트 골드는 퍼블릭 상태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누구나 다 채굴을 할 수 있는 노드가 다 개방된 상태에서 하드포크를 해서 이 장복사 하드포크를 하거든요. 하드포크를 해서 바로 퍼블릭으로 오픈을 했어요. 근데 우리 모빅은 지금 현재 퍼블릭으로 되는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해서 지금 프라이빗 코인 상태로 갖고 있어요. 다시 블록체인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이 120km로 달리는 시속 12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 열차라고 해봅시다. 거기서 한 양을 딱 떼어내요. 한 양을 딱 떼어내서 다른 간선 철로로 딱 이동을 딱 시키죠. 그러면 그 속도의 관성 때문에 엄청 빠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실험실 안으로 딱 들어가서 우리 혼자 달리기 할 때 쓰는 트레드밀 같은 그런 레일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가지는 않는데 계속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비트모빅은 그 상태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달리긴 달리지만 여기서 인테리어하고 외장도 해서 내가 마음대로 변조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정적인 기간 동안 변조를 시키고 다시 120km로 달리는 그런 생태계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 고래들로 하여금 청구 기간을 주고 청구를 안 하면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 블록을. 기술적으로. 이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하려면 비트코인 지금 개당 1억인데 내가 개당 10만 원짜리를 청구하려고 내 신분을 노출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소가 노출되잖아요. 그죠? 그런 모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비트모빅이 개당 1,000만 원이 되면 10,000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1,000억 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옮기면 자기가 영원히 갖게 되는데 이거를 만약 이동을 안 시키면 비트코인 이동 안 시키고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 봐 이동을 안 시키면 1,000억 원을 상실하죠. 이동시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동을 시키면 뭐가 좋냐면 비트코인 생태계에 10,000개 이상씩 담겨있는 그 지갑들이 실제로 고래라서 언젠가는 수면 위에 떠올라서 비트코인을 팔 건지 아니면 죽어있는 시체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관건은 뭐냐면
아니 그걸 장부 복사한 게 이게 어떻게 1,000만 원이 되냐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1,000만 원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1,000만 원이 되는 건 다른 게임이거든요. 그러려면 여기다가 비트코인과는 다른 어떤 기술적인 요소도 넣고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기업형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모빅이 지금 모빅 전체 발행량의 75%를 제가 소유하고 있거든요. 제가 혼자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알트코인 프로젝트랑 다른 건 뭐냐면 다른 알트들은 가격이 오르면 막 매도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모빅 가격이 최근에 올랐는데 올라서 매도가 뭐 10,000개 단위로 나온다. 그럼 범인이 한 명이에요. 근데 저 거는 못 움직여요. 왜냐하면 제가 지갑에 넣어서 다 공개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비트 모빅을 투자하는 사람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프로젝트 하면서 좀 뒤로 기록하지 않고 남겨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없지 않아요. 지금도 있고 내가 그걸 고백합니다. 안 가질 건데 2029년 전까지 정리할 거예요. 공공재로 쓰고 있어요, 이것도. 그런데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나 성격상 대충 계산해 보면 나오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실제로 안 세봤는데 많지 않아요. 뭐 10,000개 이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건 그래서 신뢰를 얻은 거죠. 그래서 내가 갖지도 않고 갖지도 않는 거죠. 팔지 않는다. 제가 창시자가 팔지 않아요.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왜 팔지 않냐면 팔면 제가 발행자가 돼버려요. 롯데 상품권이 있잖아요. 10만 원짜리. 그 10만 원짜리 도안을 만든 사람은 발행자일까요? 아니면 그냥 롯데 상품권 도안자일까요? 도안자죠. 근데 이거를 팔아요. 10만 원 받고. 이슈어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여태까지 사람들이 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의 창시자일까요? 발행자일까요? 창시자예요. 발행자가 아니에요. 팔지 않았잖아요. 팔지 않는데 사토시 나카모토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110만 개와 함께 사라졌어요. 아니 팔지 않을 거면 110만 개를 소각하고 가면 되거든요. 우리 블록체인은 소각이라는 멋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암호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 키를 도저히 암호 키를 모르는 공개 주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개 주소가 전부 난수표로 되어 있는데 의미 있는 걸로 만드는 거죠. 의미 있는 문자를 넣어갖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밀 키는 역산하면 못 찾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거기다 109만 개만 넣어놓고 떠났으면 이 사람은 10만 개만 이제 가져와서 남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110만 개를 갖고 사라진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시장이 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사 그런 일이 없더라도 그 생각만으로 시장은 폭락합니다. 그죠? 그 고래를 잡겠다는 게 바로 비트모빅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안 팔죠. 안 파는 걸 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 갖는다. 그러면 1,500만 개나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 뭐였을 거냐? 기업한테 줄 거다. 기업을 주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9년 전에 기업한테 제안을 한 건데 기업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직접 하고 제가 발행이 될 수 없으니까 제가 안 팔고 저는 남을 다 준다. 그래서 일반인한테 주는 거 다 끝났고요. 지금 JTBC, 한양대, 뭐 연세대 그리고 다른 언론사 그리고 나서 이제 글로벌 빅5 중에 하나한테 왕창 줘버릴 거예요. 나머지는 소각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로젝트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오템이 너가 얻는 게 없지 않냐. 그거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냐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데 여러분 같아도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게 다 이렇게 되리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눈에 보여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의 현재 가치가 7조 원입니다. 7조 원. 장부상이지만. 우리 생태계 전체가 10조를 만든 거예요. 근데 더 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100조를 저는 상상했어요. 충분히 100조 된다라고. 기업한테 이거를 제안하고 나는 한 10,000개 정도 받을 생각이었어요. 1%, 한 1조 원 정도. 근데 저는 그때는 제가 창시자로서 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팔 수 있어요. 근데 기업이 이걸 받아줬으면 그렇게 했는데 기업이 안 받아주니까 제가 창시하고 제가 설계하고 제가 디자인하고 제가 주동하기 때문에 제가 발행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발행자가 되면 그 수많은 가짜 증권에 해당하는 알트코인하고 똑같아져요. 제가 팔면. 그래서 저는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도 경제적인 이익은 여기서 취할 수 없게 된 아주 불쌍한 처지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비트모빅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 지 1년이 돼서 10조 원을 만들었고 지금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저한테 왜 하냐고 질문한 분이 이렇게 지적인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서 눈을 떴고 이걸 10년 동안 해보려고 했는데 기로에 섰다면 안 하겠어요?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했기 때문에 돈은 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내가 먹고 사는 거를 위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 화폐 현상이고 화폐 현상은 인문학적 현상이고 이거는 재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재현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그 메타버스 시대에 실제로 블록체인이 어디다 쓰는지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기업체를 통해 여타의 알트코인처럼 막 비전을 가지고 사람한테 돈 받아가지고 투자받아서 증권 만들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대신 사람한테 그냥 나눠줄 수 없으니까 산으로 불러서 산으로. 그래서 관악산에 오면 좋고 계룡산에 오면 좋고 한라산에 오면 주고 미국 LA로 불러서 좋고 그리고 호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저를 다 따라다니신 분이 만약에 4인 가족이 따라다녔다면 지금 한 20-30억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전거래라고 하는데요. 자전거래 하다가는 죽죠, 만약에. 이거를 자전거래 하면 이 가격을 다 받아주다가는 10조를 가지고 받아줄 수 있겠어요, 이걸. 시장에서 형성된 거예요. 지금도 조금씩 나눠준다 그러면 줄을 씁니다. 비트모빅이 완성되면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비트모비도 비트코인이 똑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위에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 비트코인 위에 진행된 레이어 2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면 이더리움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더리움은 결국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을 만들어 갖고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신뢰망을 만들어냈는데 그 여러 가지를 그 위에다가 레이어 2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대학하고 협력으로 우리 비트모빅을 비트코인처럼 그 비트코인 위에 올라온 레이어 2가 다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위에다가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개발하면 비트코인으로 리펀드 안 해줘요. 그냥 자기가 뜻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빅을 이용해서 하면 우리가 다 개발비 10억이면 10억 다 주죠. 제가 실적 갖고 있다니까요. 한양대학교만 지금 수천억을 받았어요. 대학들이 안 받을까요? 아, 코인 묻히기서 안 받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얼마나 버티는지 보려고요. 2023년 비트모빅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사례가 있을까요? 2023년은 되게 일이 많았죠. 일단 대량의 에어드랍은 다 끝났어요. 이 한 해 동안. 3월에 관악산, 4월에 계룡산, 5월에 제주도, 6월에 LA, 7월에 호주를 끝으로 끝냈고요. 이 비트코인 같은 걸 만든 사람이 비트코인을 공부한 사람이 비트코인 같은 걸 만들어서 나눠준대. 우리 호주 갈래? 이러면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 이런 이야기를 감수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받았어요. 그들이 그걸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천 원에서 거래가 되다가 몇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지금 50만 원을 터치하고 4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하고 협력이 이루어졌죠. 작년 12월에 JTBC하고 계약을 했고, 그리고 바로 한양대 총장님하고 만나서 하기로 했고, 올해 몇 개월 지나서 한양대 인문대학하고 MOU를 맺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트모빅이 얼마나 제가 9년 동안 기업들을 설득할 때 이해를 못 해가지고 왜 돈을 만들어서 팔 생각을 하냐. 돈 넣으면 그걸로 끝난 거다. 우리는 블록체인 이용해서 돈을 만들면 사실 그걸로 끝난 거다. 그걸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걸 설득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 했어요, 기업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비트모빅을 조금 담아갖고 선글라스를 팔았죠. 저희가 판 게 아니라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사람이 선글라스 팔았고 하루 며칠 수억을 챙겼죠.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와가 줄을 섰어요. 선글라스 20만 원짜리를 사면 20만 원어치 코인을 주는데 사람들은 제 이론에 의하면 20만 원짜리 선글라스를 어차피 살 거를 사면서 코인을 20만 원어치 공짜로 얻다 생각을 안 해요. 공짜로 얻었으면 이 20만 원을 이론적으로는 10,000원만 받아도 팔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20만 원짜리 코인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섰고 돈을 지불하고 선글라스를 공짜로 받아서 생각해요. 그래서 선글라스가 10만 원대로 매대로 물량이 나와요. 레이반 같은 유명한 선글라스인데도. 그리고 한 달 지나서 그램피딕이라는 위스키를 1000병을 팔았어요. CU가. 돈 한 푼도 저희가 안 가졌어요. CU가 다 가져갔어요. 그 추운 날 크리스마스 전전날 토요일이었는데 영하 12도. 2시에 사람들이 얼어 죽을까 봐 2시에 오픈한다고 그랬는데 새벽부터 와갖고 9시에 이미 1,500명이 됐어요. 500명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6시간 동안 줄 다 세우고 그램피딕이라는 위스키를 나눠줬어요. MZ세대가 좋아하는 위스키라 그래가지고 선정한 건데도 불구하고 위스키를 그냥 공짜로 줘요. 자기는 이걸 갖고.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이번 선거날 애플 아이폰 최신형을 2,000개를 2.5모, 2.5모면 지금 가격으로 125만 원이네요. 125만 원을 종이 지갑에 넣어서 180만 원짜리 아이폰을 팔아요. 그럼 180만 원을 주고 아이폰을 사면서 125만 원을 리펀드 받는 거죠. 그 아이폰은 중고 시장에 내놓을 거야. 2,000개를 팔면 예상되는 줄은 한 15,000명 정도 몰려요. 그러면 이것을 관한테 허락을 받거나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아무도 허락 안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계룡산으로 아무 예고 없이 불러갖고 아무것도 아닌 뭔가를 나눠주고 그걸 갖고 있는 그때 2,000명이 왔어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만 이번에 참여하도록 해서 선착순이 아닙니다. 만약에 계룡산 행사를 할 때 그게 우리 관악산 1주년 행사를 계룡산에서 했는데요. 그때 만약에 이거를 아이폰 티켓으로 사용할 거라고 그랬으면 그때 난리가 났죠. 이 생태계가 사람들을 모으는 힘이 있어요. 이게 마케팅적으로 이해가 안 될까요?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5월부터 인사동에서 팝 아트전, 웬디 오월이라든가 유명한 팝 아티스트의 전시회를 하는데 그때 매일 200명한테 선착순으로 코인이 담긴 종이 지갑을 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JTBC하고 그 기획사가 하는데 매일 인사동에 줄을 쓸 걸 200명 안에 들라고. 작가님은 이 생태계가 완성이 되었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생태계 완성됐죠 이미. 생태계는 그러니까 눈을 뭉치는 거랑 똑같아요. 눈사람을 만드는 거지 눈사람을 만드는 게 생태계가 완성이 아니라 처음에 눈사람 만들기 전에 그 스노우볼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 스노우볼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게 0에서 1로의 도약이거든요. 비트코인 똑같았어요. 스노우볼을 만들고 나면 굴리면 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게임이 언제 끝났냐면 2012년, 11년도, 12년도에 끝난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라지는 시점에 1달러 넘었거든요. 그때 끝났어요.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 1달러 넘은 거면은 100만 달러 넘을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1달러라는 위상은 0에서 1이 되기 때문에 위상이 되게 어려운 거고요. 수학에서 위상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너무 나간 이야기고 1달러하고 100만 달러는 놀랍지만 위상이 같아요. 단지 양이 다른 거예요. 1 곱하기 100만이 100만 달러거든요. 근데 0에 아무리 1000억을 곱해보세요. 1이 나오나? 안 나옵니다. 힘든 건 0에서 1로 가는 거예요.
2024년 실현될 비트모빅 프로젝트의 내용들 무엇이 있을까요? 2024년은 이제 대학들과의 협력이 아주 구체화될 거고요. 그 다음에 JTBC도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하고 이제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플이 만들어질 거고, 예를 들어서 TV를 보다가 광고가 뜨는 대신에 QR코드가 뜨면 그걸 이제 선착순으로 갖다 대면 본방을 사수하면 코인을 받죠. 시청률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요. 각종 전시회, JTBC가 하는 각종 전시회라든가 마라톤 대회 이런 데 참여하면 줄 수 있죠. 마라톤 대회는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마감이 됐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최강야구 같은 게 있어요, JTBC에. 그런 거는 이제 너무 흥행이 잘 되니까 처음에 어떤 그런 이벤트를 시작할 때 이걸 나눠준다 그러면 몰릴 거고요. 9월 달에 한양대학교가 홈리스 체육대회래요. 홈리스들의 노숙자들의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데 되게 유명한 대회래요. 국제적인 대회예요. 그걸 한양대 캠퍼스에서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러 안 오잖아요. 근데 외신들 기자들 오거든요. 그때 입장하면 이 코인 나눠줘 에어드랍을 하겠죠. 인산인해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대학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공학적인 기술을 갖고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는 없어요. 비트코인 너무 비싸니까.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비트모빌을 활용해서 비트코인 연구를 하는데 저희가 후원을 할 거고요. 1년에 대략 한 35억씩 후원하기로 하는 계약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비트모빅 프로젝트로 이룰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들이 지향하는 거를 기업이 주도가 해가지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가 좀 더 다이내믹해지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이렇게 해놓으면 기업들이 쓸 거라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기업은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뭔가 생태계를 만들어서 기업한테 왕창 줘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이 됐건 MS가 됐건 구글이 됐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뭔가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올릴 거예요. 근데 그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갖더라도 비트코인 전체 물량이 아주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비트코인에 기여한 만큼을 자기네가 배당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네들이 70% 갖고 있는 생태계를 활용해서 자기네가 이거를 이용해서 이 가치를 올라가면 자기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하겠어요? 피딩이 같으면. 비트코인 하겠어요? 비트코인 똑같은 모비게 하겠어요? 그렇죠. 안 될 리가 사실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안 될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여론. 야, 기업이 무슨 비트코인. 근데 그거는 1억이 넘으면서 이제 끝나는데 사람들 생각 금방 바꿉니다. 전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이제 농담처럼 부르면서 3년 주기 지인들이 있어요. 비트코인 3년 주기로 이제 난리가 나니까 그때마다 카톡 보내고 연락하는 지인들이 있어요. 가격 떨어지면 이제 싹 떠나고. 사람들 생각 바뀌어요. 사람들은 깊이 고민 안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억하심정이 있지도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그 엘리트들만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기업체들하고 협의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론이 우리를 어떻게 근데 여론은 그렇게 비트코인에 중립적이지.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 받아들이죠. 기업이 필요하니까 하겠지. 이렇게 받아들이죠. 대학이 할 수 있지. 언제까지 루나 이런 공포에서 이거 했다가 루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건 아주 예외적이죠.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요? 네,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비트코인 1억이 넘었는데 1억을 계속 넘을지 아니면 한 번 또 조정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비트코인 1억이 넘을 거라고 했던 것도 예지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비트코인의 본질을 파악하면 비트코인은 계속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의 비록 가격은 10년 전과 위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발견한 비트코인의 위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은 이미 고점이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쉽게 생각해서 들어왔다가는 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공부하시는 게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 비트코인은 사는 건 쉬운데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공부를 하면 사지 말라 해도 사고요. 어려움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없어질 현상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을 거고 우리의 삶을 바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었지만 하루도 빨리 공부하고 본질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